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논란이 많았던 그 상법 개정안 3% 룰 말이죠. 이게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라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가 결정됐고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핵심 내용이 그 3% 제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서 의결권을 딱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거죠. 사내이사든 사회이사든 감사위원이라면 이제 다 적용되는 거고요. 소액주주 보호나 지배구조 개선 이런 취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 삼성물산, LG 같은 지주회사들 주가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지배구조가 좀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나 전자조총 같은 다른 내용들도 큰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집중투표제 같은 건 나중에 다시 논의한다고요? 네, 그 부분이랑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문제는 일단 추후 재논의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와, 이거 정말 큰 건이네요. 8조 8천억 원. 약 65억 달러.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규모고요. 2022년에 그 기본 계약 맺은 이후에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대규모 후속 계약이 전사된 겁니다. 이게 사실 폴란드 맞춤형 K2 개발이나 현지 생산 같은 조건들 때문에 협상이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군요. 네. 하지만 이번 계약 성공으로 현대로템은 물론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우리 방산 기업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죠. 정부 방산 정책과 맞물려서 K방산의 위상이 정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환경 규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강화되면서 폐기물 처리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다고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기업들 주가도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퍼블릭 서비스 이런 대표 기업들은 신고가 계속 쓰고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일단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고요.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요즘 데이터 센터 엄청 짓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도 무시 못하고요. 또 공장 이전 같은 이슈들도 폐기물 처리 수요를 늘리는 요인입니다. 복합적이군요. ESG 경영도 중요해졌고요. 그렇죠.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친환경 산업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엔 은행주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은행주들이 요즘 흐름이 좋던데 나란히 강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주주원원 정책 확대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그걸 무난히 통과하고 나서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됐군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국내 은행들도 실적이 워낙 좋기도 하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증시 부양책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원원을 더 확대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대표 은행주들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고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정책들이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거죠.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뷰티 열풍은 이제 엑스칸데 K의료미용기기들 수출도 정말 대단하네요. 보툴리눔 톡신, 레이저기기, 임플란트까지 상반기 실적이 아주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상반기에만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 수출됐는데요. 특히 미국이랑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대웅제약이나 휴젤 같은 우리 기업들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레이저기기나 임플란트는요? 레이저 의료기기는 상반기 수출액이 거의 5억 4천만 달러에 육박했고요. 6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25% 넘게 늘었죠. 임플란트도 러시아나 중동 같은 신흥시장 수요가 늘면서 10% 넘게 성장해서 5억 3천만 달러 이상 수출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단순 미용을 넘어서 의료기술력까지 인정받는 분위기군요. 네, 클래시스나 루트로닉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공세가 정말 매섭네요. 6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하죠. 이게 역대 최다인 90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90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고치예요.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파격적인 할인 행사나 천원마트 같은 특화 프로모션 이런 게 효과를 본 것 같고요. 사용 편의성도 개선했다고요? 네, 간편 결제나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같은 고객 친화적인 혜택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어쨌든 이 중국발 저가 공세 때문에 국내 유통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쿠팡이나 이마트 같은 기존 강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그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좀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6월 27일 규제 발표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서울에서만 164건의 아파트 계약 해제가 신고됐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 계약했다가 바로 취소한 건도 14건이나 되고요. 원인이 뭔가요? 그 대출 한도 때문인가요? 네, 그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묶었잖아요.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인데 이게 당장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연쇄적인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자칫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정말 즉극적이고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인재 확보 경쟁이 그야말로 전쟁 수준이군요. 슈퍼 개발자 한 명 몸값이 연봉 1억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네, 메타가 오픈 AI 출신 개발자들을 영입하면서 그 정도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경쟁이 아주 과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4년간 3억 달러 인센티브 얘기도 있고요. 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렇죠.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정말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재, 소위 슈퍼 개발자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AI 엔지니어 평균 연봉 자체가 2022년 대비 한 50%나 올랐다는 통계도 있어요. 국내 기업들도 긴장해야겠네요. 인재 유출 우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핵심 인재를 어떻게 지키고 또 확보하느냐가 국내 AI 기업들에게도 정말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 소식입니다. 두 회사 최고 경영자가 만난다는데 이게 2023년 수송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네, 용석의 삼성전자 사장과 천연순 BOE 회장이 오늘이죠, 4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두 회사가 2023년에 그 특허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관계가 좀 소원했는데 이번 만남이 어쩌면 협력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서로 필요성이 생긴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BOE는 최근 실적이 좀 타격을 입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LCD 패널 공급망 확보가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LCD 패널 수급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잘 풀리면 디스플레이 공급망 안정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TV 사업 수익성 개선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6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 선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의 6월 미국 합산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4.5% 늘면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제네시스 성장세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무려 21.4%나 성장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그 멕시코산 일부 모델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트럼프 관세 영향이죠. 네. 그런데도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전략이 일단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2분기 전체로도 미국 판매량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관세 장벽을 잘 극복하고 있네요. 하지만 비용 부담은 계속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7월 이후에는 결국 가격 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계속 누적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관세 충격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